우리 왜 기압을 좀 한 거 같지? 날씨 변화하는 건데 기압 받는 그치, 기압 끝났지 저번에. 네. 잘 일찍 오라니까. 날씨 하자. 그치, 일단 날씨 갑시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근데 기억은 나요? 언제 했지? 2주는 됐는데. 기억이 났으면 좋겠네. 자, 그러면 없어도 되겠네. 우리 기압 살짝 복습만 해볼까? 1기압이야. 1기압에 해당하는 수치 좀 불러주세요. 수은 기둥으로 얼마? 76cm 수은 또는 밀리미터로 바꾸면 그치? 1cm가 10mm니까 10배 760mm 수은. 자, 이거 헥토파스칼로 바꾸면 얼마였어요? 그렇지, 1013 헥토파스칼. 이걸 물기둥으로 바꾸면 얼마였어요? 10. 그치, 물기둥으로는 10m. 이거 수은기둥으로 일기압 재는 거 누가 했는데? 이 사람 이름 네. 토시야.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했어, 그치? 그래서 이 기둥 높이가 수은기둥을 이렇게 엎었더니 이렇게 내려오다가 멈췄습니다. 멈췄다 의미가 무슨 뜻이다? 수은이 많은 곳에 수은 기둥 1m짜리에 수은을 가득 담아서 엎었더니 얘가 쭉 내려오다 멈췄는데 그 높이가 여기서부터 수면으로부터 76cm였습니다. 멈췄다는 게 무슨 의미인 거야 그러면? 수은 속의 압력과 대기압이 같아지고 이 친구가 여기를 미는 압력과 밖에 있는 대기압이 얘를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미는 압력이 같아서 멈춘 것이다. 그러니까 대기압과 여기 76cm가 나타낸 압력은 쌤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원리는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고기압 저기압 얘기 잠깐 한 것 같은데. 자, 고기압 저기압 압력이 높아요 압력이 낮아요? 자, 여기서 압력이 높아요는 일기압보다 압력이 높아요 OX. 그럼 뭐야? 상대적 여기가 고기압이야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주변 동네보다 높아요. 일기압보다 안 높아도 괜찮아요, 그치? 주변보다 높으면 고기압, 주변보다 낮으면 저기압. 이제 그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날씨가 좀 될 거라. 오케이, 이게 됐으면 날씨를 보러 갑시다. 자, 날씨에서 첫 번째 기단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공기 집단이야.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주는 커다란 공기 집단 몇 가지를 볼 건데요. 이렇게 있어. 보자. 얘를 대략 4등분을 이렇게 하시면, 자, 요즘 계절은 뭐예요? 완전 여름은 아니고 이제 봄에서 여름 가는 중간, 이런 걸 초여름이라고 할 거야. 아직 장마 안 왔지. 근데 한 6월부터는 장마가 시작이 된대. 자, 지금 5월달, 6월달 요맘때 영향을 주는 우리나라 날씨가 어디냐면 요 위에서 내려온 공기 덩어리야. 요 위에 오호츠크라는 바다가 있대.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은 오호츠크해에라는 바다에서 내려온 기단이야. 오호츠크해 기단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럼 요즘 날씨 어때? 막 더워 죽겠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니? 그래도 막 에어컨 안 틀어도 잘만은 하고 아직은 그러잖아. 열대야는 아니잖아. 그래서 초여름 지금 정도 날씨에 얘는 우리나라보다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선선한 편이야. 더워 죽겠는 공기는 아닌 거지.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은 이름이란다. 이 친구의 성질은 한랭까지는 아닌데 한랭은 되게 추운데 한랭? 그렇지. 말로는 다른 표현이 없었다. 좀 서늘해. 그렇다고 여기서 오는 겨울에 내려오는 애처럼 추운 건 아니지만, 그리고 바다에서 오지. 이쪽 바다에서. 그럼 건조해, 습해. 그래서 얘는 다 습해. 이제 그러다가 진짜 여름이 시작이 되면 누가 올라올 거냐면 요 아래. 자, 우리나라 일본이 있고 요
건너편에 미국이 있을 건데 여기 있는 세상에서 제일 큰 바다 뭐라고 불러요? 태평양. 그래서 태평양의 북쪽에서 올라오는 요 기단.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 북태평양 기단. 자, 그러면 성질 보자. 아래쪽에서 올라왔지. 우리나라보다 더운 곳에서. 그럼 어때야 돼? 공기 뜨겁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좀 많이 뜨거워. 그리고 바다에서 왔으니까 건조해, 습해. 습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가 지금 초여름에 이 친구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만큼 내려와서. 그럼 잠시 후에 이 친구가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거야. 그럼 얘랑 만나면 자, 우리 앞으로 커다란 성질이 다른 차갑고 뜨겁고 성질이 다른 공기 두 개가 만나면 전선이라는 걸 만들어라는 걸 볼 건데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만나서 여기에서 전선이라는 걸 만들어서 오랫동안 엎치락뒤치락 오르락 내리락 밀고 닥치게 할 거야. 그게 장마야. 좀 이따 이제 그걸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한겨울 날씨 어때요? 되게 추워요. 그리고 건조하지. 그럼 되게 추우면서 건조하려면 아래쪽, 위쪽 어디서 오는 공기여야 돼? 위쪽.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오는 공기. 여기 저기 시베리아 벌판에서 내려옵니다.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부르고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많이 추워요. 그리고 대륙에서 왔으니까 건조할 거예요. 그럼 얘는 어느 계절에 영향 줘요? 겨울? 뭐지? 한겨울. 이건 완전 여름, 한여름. 그럼 이제 계절 뭐 남았어? 봄이랑 가을 남았어. 봄, 가을은 한 놈이 한 번에 영향 줄 거야. 여기. 그래서 여기 중극에 양쯔강이라고 하는 그 유역에서 시작된 기단이래. 그래서 얘를 양쯔강 기단이라고 하실 거고 어쨌거나 우리보다 좀 아래서 올라왔을 거니까 조금 따뜻해. 고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따뜻해. 그리고 대륙에서 왔으니까 어때야 돼? 건조할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봄, 여름에 영향 줘. 기단은 금방 외우겠지? 특징까지. 대신 그 다음에 하나씩 더. 여름에 진짜 한여름에 나타나는 날씨 특징 뭐 있어? 밤에 더워서 잠도 못 자겠어요. 이거 뭐라 그래? 열대야. 그런 표현들 나올 거야. 또는 얘랑 만나면 중간에 장마 이런 얘기 나올 거고. 자, 혹시 봄의 특징 뭐 있어? 날씨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봄인가 싶었더니 왜 이렇게 또 추워? 또 봄인가 싶다가 추워. 그거 뭐라 그래? 꽃샘추위. 그렇지. 꽃샘추위가 확 나타나. 그치?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 나오면 어느 계절이겠구나 어느 기단이겠구나 같이 연결하셔야 돼. 그러면 겨울을 나타내는 날씨는 뭐 있어? 그치? 일단 추워요. 폭설 막 이런 얘기 나올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기단은 끝났어요. 얘는 넘어갈게요. 얘는 빨리 넘어가시고 뒤에 이제 전선을 보러 갑시다.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여기 학교 진도가 나갔어요? 나갔어? 신일은? 아직 안 나갔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진 않잖아. 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어디 배워? 애식? 잠깐 안 된다 했다. 그래. 자얘는 너 믿어본다 내가. 아 그래? 여긴 아직 안 해. 여긴 안 배운 거지? 여기 이미 배웠어요. 아 이미 끝났어? 끝났대 이미. 현이 어디 배워?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 오케이. 나도 하지 마. 이제 전선을 좀 볼게요. 얘가 어디서 만드는지 알아야 돼. 전선은 있잖아.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날 때 만들어지는 거야.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면 만들어져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공기 덩어리라는 게 입체 아니에요? 이만한 덩어리잖아. 그러다 보니 덩어리가 이렇게 만나면
만난 곳에 면이 생기지 않니? 그지? 선이 아니라 면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만한 공기덩어리가 만났어. 그럼 만난 이쪽으로 얘가 지금 이만큼 입체일 거니까 여기 라인으로 이만큼 면이 생긴 거야. 돼요? 그리고 그 면이 땅바닥으로 닿는 곳이 있겠지. 그럼 이만큼의 면이 땅하고 닿은 선이 이만큼 있을 거잖아. 거기를 전선이라 그래. 그래서 만나는 이 면은 전선면. 전선면이 땅하고 닿는 이 라인을 전선. 그러니까 땅바닥에 붙어 사는 나한테는 전선이 영향을 주는 거야. 전선면은 저 하늘 꼭대기까지 만큼 펼쳐져 있을 거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얘들아, 찬 공기랑 더운 공기 중에 누가 밀도가 크다고 배웠니? 자, 여러분 버스 타면, 버스나 전철 타면 에어컨 어디서 나와? 발밑에서 나와? 머리 위에서 나와? 에어컨은 여기 있지 않아? 좌석버스 타면 여기서 에어컨 나온다? 여기 잠갔다 열었다 한다? 그럼 겨울에 히터 어디서 나와? 발밑에서 나와. 엄청 과학적인 거야. 왜냐면 찬 공기는 무거워. 밀도가 커. 나오자마자 알아서 바닥으로 깔릴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조금만 뿌려주면 알아서 지가 내려가요. 그럼 더운 공기는 가벼워. 그러니까 발밑에서 나오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요. 야. 뭔지 알겠지? 자, 그럼 찬 공기가 밀도가 크다고 얘기를 하고, 얘가 밀도가 크고 얘가 밀도가 작아요. 쉽게 말하면 얘가 무겁고 얘가 가벼워요니까 둘이 딱 만났어. 그럼 무거운 애가 가벼운 애 밑으로 깔리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림은 둘이 만나면 한 놈은 아래쪽 한 놈은 이쪽이 될 수밖에 없는데 찬 공기가 항상 아래쪽. 됐지? 그래서 둘이 만난 여기가 전선인데, 자 이제 전선의 종류를 4가지를 배울 거예요. 뭐가 있냐면 발랭전선, 음란전선, 정체전선, 회색전선. 자, 할래 느낌이 어때? 차갑지? 얘는 따뜻하지? 이걸 이름을 어떻게 붙일 거냐면, 자, 2개 중에 더운 공기가 가만히 있는데 찬 공기가 와서 만났어. 움직인 주인공이 누구야? 차가운 애가 왔잖아. 움직인 애 이름 따서 붙이는 거야. 찬 공기가 왔으면 할리는 거야. 그럼 온나는 뭐예요? 찬 공기 가만히 있는데 더운 공기가 오는 거야. 느낌 와요? 자, 근데요, 찬 공기가 이동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대. 더운 공기보다. 그러니까 누가 움직였냐에 따라서, 자, 어머, 찬 공기가 움직여서 만났어까지 이제 알겠어. 근데 얘가 빨라. 그러다 보니, 자, 더운 공기 가만히 있는데 찬 공기가 왔어. 되게 빠른 속력으로. 근데 누가 무거워? 지금 다가온 차가운 애가 무겁잖아. 그럼 누가 파고들어? 지가 알아서 파고드는 거야. 와서 무거우니까 지가 알아서 파고들고, 여기 있던 더운 공기는 얼떨결에 밀려 올라가는 거야. 근데 속력이 어때? 빨라. 파고드는 속력 자체가 되게 빨라. 그래서 딱 이런 모양이 나와요. 찬 공기가 파고드는 속력이 되게 빨라서 얘네들이 만나는 경사면이 되게 가파르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더운 공기가 얼떨결에 얘 때문에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할 거고, 찬 공기가 이쪽에서 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와서 파고들었어. 전선을 만들긴 만들 건데, 이때 만든 전선은, 할렘전선은 되게 뾰족뾰족하게 표현을 할 거야. 얘가 가는 방향으로 뾰족뾰족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 보면 누가 어디서 왔구나가 보이는 거야. 자, 그럼 온난 전선은 누가 움직인 거라고? 더운 공기가. 근데 빨라 느려? 상대적으로 좀 느려. 그럼 찬 공기 가만히 있는데 더운 공기가 왔어. 와서 어떻게 해? 와서 보니 지가 가벼우니까 알아서 올라갈 거야. 네, 천천히 올라갈 거야. 그럼 만나는 경계면이 이렇게 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찬 공기가 이렇게 있고 더운 공기가 천천히 타고 올라갈 거야. 경계면이 급하지가 않을 거야. 그럼 얘네들이 여기가 만났으니까 전선면이지.
그럼 전선이 어디야? 전선면이 땅과 만나는 곳이지. 자, 그러면 요 땅과 만나는 여기는 전선이 생겼는데 더운 공기가 이쪽에서 이렇게 왔잖아. 그럼 이제 이런 거, 이런 볼록볼록 방향 어느 쪽으로 해줘야 돼? 얘가 가는 방향으로 해줄 거야. 그리고 온난전선은 동글동글하게 그릴 거예요. 그릴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잘 기억해야 돼. 이따가 여기다 구름도 만들 거야. 자, 그 다음에 정체전선은 뭐냐면 우리 아까 장마 만드는 거 있었잖아. 자, 정체전선은 한 군데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비를 계속 뿌려요. 우리나라의 장마가 딱 이거야. 그 아까 초여름에 날씨 영향 미치는 기단이 누구였어요? 여기 있던 애. 오호츠크의 기단. 약간 한랭했지? 차가웠지? 그리고 여기는 북태평양 기단. 약간 따뜻했지 얘는? 그럼 얘가 가만히 있는데 얘가 와서 이렇게 만났어. 그렇다고 한쪽으로 밀려갈 만큼 세력이 작지도 않아.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만난 상태로 계속 버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만나서 버티고 있을 때, 그럴 때 정체전선이라고 부르고, 근데 정체전선을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찬 공기는 이쪽으로 가려고 밀고 있는데 더운 공기는 반대쪽으로 가려고 밀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는 느낌 나요? 그 상태로 계속 머무르면 정체전선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폐색전선은 마지막으로 뭐냐면 폐색! 우리 폐가가 뭐야? 폐가 체험. 사람 안 사면 되게 허물어져 가는 거잖아. 폐색전선은 전선이 이제 없어져 가는 중인 거야. 그럼 얘들아, 이게 없어지려면 공기가요, 찬 애, 뜨거운 애가 자기 성질을 딱 갖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 전선이 빡 살아있다? 근데 이 공기가 대충 섞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경계도 흐물어지지 않겠니? 그래서 폐색전선은 뭐냐면 한 공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다른 공기가 쫓아와서 결국 뒤에 오는 놈이 빨라? 앞에 오는 놈을 계속 끝에부터 천천히 먹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없어질 거야. 그래서 폐색전선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원래는 전선 두 개가 따로따로 있었어. 한랭한 애가 이쪽, 온난한 애가 이렇게. 자, 한랭전선을 이렇게 표시했다는 건요, 한랭전선 누가 움직여서 만들었어? 주인공이 찬 공기가 움직였지. 자, 뾰족뾰족이 이쪽 방향이야. 그럼 무슨 뜻이야? 찬 공기가 여기로 오고 있어요야. 그럼 온난전선 이렇게 생겼다는 건 무슨 뜻일까? 온난전선은 누가 움직인 거야? 더운 공기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거 하는 거지. 그러면 온난전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더운 공기가 지금 이쪽으로 가는 중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 앞에 있는 찬 공기를 다시 만났다는 뜻인 거야. 공기 세 덩어리가 만난 건데, 중요한 건 얘가 얘를 만나러 왔더니 그 뒤에서 찬 공기가 또 얘를 따라와. 근데 누가 빨라? 찬 공기가 좀 더 빨라. 그러다 보면 얘가 계속 따라잡아. 그래서 가까운 곳부터 따라잡혀. 그래서 얘가 좀 있다가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따라잡혀. 이렇게 여기서부터 합쳐지기 시작해. 그러다가 나중에 더 합쳐지면 이만큼까지 합쳐졌어? 그럼 한랭한 전선, 온난한 전선. 그럼 여기는 어떻게? 이미 합쳐졌네. 여기를 회색전선이라고 부를 건데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그려요. 온난, 한랭이 같은 방향을 보면 이건 회색인 거야. 곧 따라잡히겠구나. 느낌 와요? 오케이,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 여기다 구름까지만 하나만 그려볼게요. 앞에서 구름과 같이 중간고사 때 시험범위였지? 자, 구름 만들어지는 원리 뭐예요? 일단 공기가 뭐 해야? 상승하다. 뭐 해야 구름 만들어? 상승.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있던 공기가 상승을 합니다. 그럼 공기 덩어리가 쭉 상승하면 주변 압력이 저기 땅이 있을 때보다 어때? 주변 압력 높아 낮아? 저기 산꼭대기 올라오면 공기 많아? 숨쉬기 힘들지. 공기 없어. 그러니까 공기 입장에서 일기야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요만한 사이즈였던 애가 저기 올라가서 주변에 압력이 없으면 이제 사이즈가 어떻게 돼?
커져요. 공기가 상승을 한다는 건 상승하면 사이즈가 커져. 팽창을 해요. 그럼 모여있던 애들이 이렇게 흩어질 거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고요? 낮아져요. 그래서 이슬점 도달에 응결이 돼요. 이게 구름 만드는 거야. 그럼 공기가 상승하는 순간 구름이 되겠구나가 보이지? 그럼 돌아오세요. 아까 찬 공기가 다가와서 더운 공기 밑으로 쑥 파고들었어. 그럼 얘는 얼떨결에 밀려 올라갔잖아. 공기가 상승한 거야. 뭐 만들겠어? 공기 상승했으니까 구름 만들어요. 얘 친구 올라가면 구름 만들 거야. 근데 위치 잘 봐. 얘가 이걸 타고 얼떨결에 올라가서 저기쯤 올라갔을 때 구름을 만듭니다. 구름 만드는 위치 보세요. 여기가 전선이지. 이 전선이 이동하는 방향 왼쪽 오른쪽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누가 와서 만난 거야? 얘가 와서 만난 거야. 근데 얘는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죠.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 전선도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중이야. 그치? 이쪽을 앞이라고 할게요. 진행 방향 앞쪽, 뒤쪽. 그랬더니 구름은 전선면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한참 상승해서 상승한 곳에서 구름이 되었어. 전선보다 앞이야? 뒤야? 어디 만든 거야? 그럼 어디서 만들었어 지금? 전선보다 뒤쪽에 만든 거야. 돼요? 그럼 이놈은요? 찬 공기 가만히 있는데 더운 공기가 지가 알아서 올라갈 거잖아. 한참 상승하다 추워지면 구름 만들 거야. 근데 가는 방향이 지금 어느 쪽이야? 그러니까 여기로 진행하는 중이지. 그럼 이쪽이 앞쪽인 거야. 그랬더니 구름을 어디 만드냐면 전선면보다 앞쪽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되겠어요? 전선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뒤에 나오는 온대저기압 되게 쉬워져. 여기까지 돼? 마지막 하나. 구름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찬 공기가 들어가는 속력보다 이 속력이 빠르고 더운 공기가 올라가는 속력을 느리잖아. 그럼 다시 말해 이 공기가 상승하는 속력 둘을 비교하면 누가 더 빠른 거니? 파고드는 게 겁내 빨라. 그럼 밀려 올라가는 것도 되게 빨라. 근데 얘는 내가 올라가는 속력 자체가 이미 느려. 이 구름은, 그러니까 이 공기는 되게 빠르게 팍 올라가는 거고 얘는 천천히 올라가. 그러면 만들어지는 구름이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얘는요. 얘 공기가 올라가면서 추워지면서 구름 만든다 그랬잖아. 근데 올라가는 속력이 되게 빠르다 보니까 위로 높은 구름을 만들어. 쑥 올라가. 근데 얘는 천천히 올라가지. 천천히 올라가면서 온 사방으로 퍼져. 얇고 넓은 구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랭 전선은요. 전선의 뒤쪽에 올라가는 속력 빠르니까 두껍고 높은 구름을 만들고 온난 전선은 가는 방향의 앞쪽에 천천히 올라가서 온 사방으로 펼쳐진 얇은 구름을 만들 거예요. 구름 모양까지. 그래서 이거는 한 층짜리야. 이걸 층운형 구름이라고 하고 얘는 구름이 축축축축 쌓였어. 많이 쌓였어요. 우리 그 포인트 정립할 때 적자가 뭐야? 쌓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는 적운형 구름이라고 해. 느낌 와요? 자, 여기까지 시간 줄 테니까 요거를 한번 책에 있기는 한데 이거는 따로 한번 썼으면 좋겠는데. 자네들 지금 노트 없지? 우리 그 시험범위 노트 정리 해봅시다 하지 않았나 저번에? 닥쳐서 하지 말고 한 달 남았을 때 시작합시다 했던 거 같은데 아무도 안 했지 아직? 했어? 노트 지금 있어? 그럼 자네들 거기다 쓰시고 자네들은 아직 쓸 데가 없어요 오늘은? 없으면 그냥 다른 종이를 줄 테니까 해서 노트 정리가 옮겨왔으면 좋겠어. 얘는 한 번 적어야 될 것 같아. 종이 줄까? 그럼 쓸 거 줄까? 저기야
고기압이 무슨 뜻이었다고? 주변보다 압력이 기압이 높은 거. 그럼 그 말은 여기가 기압이 높아요라는 말은 나를 누르는 공기의 양이 주변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나를 눌러요. 그러니까 내 위로 공기가 너무 많아갖고 나를 누르니까 여기 서 있는 내가 압력이 높아 이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이게 고기압이야. 그러면 반대로 저기압은 내 머리 위에 공기가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적어서 얘네가 가벼워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고기압 중심, 저기압 중심 어디서 그룹 만들 수 있어요? 아까 거 생각해봐. 그룹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만들었지? 왜? 어떻게 해야 만드는 건데 그룹은? 공기가 상승할 때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이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보자. 공기가 밀려 내려왔잖아. 내려왔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내려왔으니 바닥으로 펼쳐져서 나갈 거라고. 그리고 바람할 때 잠깐 했어.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북반구에 사는 우리는 지구 자전은 기본 회전 방향이 있기 때문에 내려온 공기가 예쁘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휘어져서 나가. 그 휘어지는 방향 외웠어요. 이거 그렸던 거 기억나요? 우리 배웠던 친구들 화살표 방향 그려볼까 손으로? 어떻게 그렸어? 다시 그려봐. 잠깐만 소연이 아까 다시 그려봐. 살짝 마치 모양이죠. 맞나? 근데 내가 좀 방향이 간다를 헷갈렸어. 이 모양. 네. 맞았어? 저 맞은 거 맞은 것 같아? 저기압도 똑같아 그랬지? 나팔 모양은 똑같아 선풍기 날개처럼? 대신 이 친구는 내려왔으니까 나가. 나가야지. 갈 데 없어요. 나가요. 얘는 안쪽으로 들어와요. 화살표만 하면 되는 거였어. 그치? 그래서 나선 팔 모양을 외웠고요. 이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 무슨 방향으로 부는 거다? 시계야 반시계야? 이렇게. 시계. 그렇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그럼 이 친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하기로 했어요. 이게 고기압 저기압이었고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도 저기압 중심으로 하나를 배울 거야. 열대저기압이라는 게 있고 온대저기압이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는요 지구에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위치에 있는 위도, 우리나라 위도 몇 도쯤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되게 분단 국가잖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그 휴전선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삼팔선이라 그래. 예전에 그거 있던데 어떤 미군이 38점 얼마가 써있는 이렇게 팻말을 들고 앉아서 사진 찍은 그 사진이 있었거든? 거기가 위도. 우리 휴전선이 지나는 곳이 위도 38도래. 그럼 봐. 여기가 0도, 여기가 위도 90도. 아 근데 위도가 뭐야? 위도가 뭔지 알아요? 위도랑 경도? 자, 지구에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가로선. 이게 위도고 세로선이 경도야. 이게 중1, 중2 때 나온다. 그럼 위도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가로선을 뭐 누구 마음대로 그었어? 적도. 일단 지구 중심을 지나는 이 가로선을 영도, 위도, 영도, 적도라고 부를 거고, 그러니까 지구를 가운데로 이렇게 쭉 반으로 자른 다음에 가운데를 지나는 선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 각도기 갖고 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위도 30도가 되는 거, 그러니까 각도로 30도가 되는 어디 점이 있겠지. 그럼 이거를 요 지구 중심에서부터 360도 돌면서 각도기 다 재 이렇게. 그럼 그 30도 되는 라인들이 있겠죠. 거기를 쭉 이은 선이 위도 30도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60이 되는 선을 이으면 이렇게 이으면 그게 위도 60이 되는 거야. 돼요? 그럼 여기는 90이 된 거지. 이런 식으로 위도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를 저위도라 그러고 얘를 고위도라 그래? 여기쯤은 뭐라 하게? 그치?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야. 그럼 우리나라는 약 중위도쯤에 속하는 나라인데 요 중위도에 속하는, 그러니까
요 뜨거운 저희도 지방에서 발생하는 건 열대저기압이라 그러고 열대가 온대보다 더 뜨거운 동네죠. 그러면 여기는 온대저기압이 발생하는 지역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온대저기압. 우리 여름에 한참 여름 장마 끝나고 나면 태풍 올라오죠. 태풍 다 어디서 와? 북에서 내려와 남에서 올라와. 남에서 올라와. 뜨거운 동네에서 발생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와. 그래서 열대저기압의 다른 이름이 태풍이에요. 그러면 딱 우리나라 조이도 지방에서 발생하는 걸 온대저기압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요즘은 열대저기압을 되게 자세하게 하진 않더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저기압이니까 말 그대로 저기압 하나가 이렇게 있을 거고 압력이 같은 곳을 이은 선을 그릴 거야. 이걸 등압선이라 그래. 압력이 같은 곳을 이은 선. 그럼 봐. 등압선 그리는 거는 자세하게 안 할 텐데. 자, 등압선을 그릴 때의 기준이 뭐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 1000헥토파스칼인 선을 1000헥토파스칼 되는 동네를 이렇게 찝어가지고 그렸다고 칩시다. 자, 1000헥토파스칼은 1기압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1기압이 얼마였어요? 1014. 그렇지, 1014. 그러니까 1기압보다 낮아요. 그러면 이 안쪽은 1000보다 더 높아요? 낮아요? 저기압 뜻이 뭐니까? 주변보다 압력이 낮은 곳이니까 갈수록 점점 낮아져야 돼. 근데 간격은 한 칸에 4씩 낮아질 거야. 그럼 996, 992 이런 식으로 낮아지는 거야.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등압선을 그렸어. 그럼 온대저기압이 하나가 있고요. 자, 온대저기압의 특징은 뭐냐면 전선을 항상 둘씩 달고 다녀. 한랭 하나, 온난 하나를 달고 다닐 거야. 그래서 이쪽에 한랭, 이쪽에 온난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한랭 전선 이렇게 생겼어. 자, 뾰족뾰족이 이쪽 방향이야. 이게 무슨 뜻이다? 자, 일단 뾰족은 한랭하다는 뜻이고 한랭 전선은 찬 공기, 더운 공기 움직이는 주인공이 누구요? 찬 공기야. 그럼 그 친구 움직이는 방향이 이쪽이에요? 저쪽이에요? 그치? 화살표 있는 방향이었어. 그러니까 찬 공기가 지금 이쪽으로 오는 중인 거야. 근데 전선을 만들었다는 건 차가운 거랑 누가 만난 건데? 그렇지. 그럼 요 가운데 누가 있어? 더운 공기가 있었던 거야. 근데 앞에는 또 이렇게 생긴 온난 전선이 있어. 자, 온난 전선은 누가 움직여서 만든 건데? 따뜻한 애가.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중인 거야 또. 그럼 이 앞에 또 누가 있었겠어? 전선을 만들었다는 건. 그렇지. 이 앞에 또 찬 애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공기 세 덩어리가 세트로 차가운 애, 그 뒤를 쫓는 더거운 애, 그 뒤를 또 쫓는 차가운 애, 이렇게 세 덩어리가 세트로 만든 게 온대저기압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저기압 방향. 그 다음에 하나 더. 사회 시간에 이런 거 배웠을 건데 위도 0도, 30도, 60도, 90도 위도별로 바람 부는 방향 이런 거 배웠어? 편서풍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편서풍이 어디 부는 바람이에요? 아, 이거 여러모로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여기 부는 바람, 자, 이렇게 번개 모양으로 불 거야.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즉, 위에 90에서 60으로 내려오고, 여기서는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는 바람이 지구에는 불고 있어. 근데 고일 올라가면 이거 좀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건데, 우리나라는 어디 소속이야? 38선이니까 여기쯤이겠지. 우리나라는 여기 소속이야. 바람이 이렇게 올라올 거야. 그런데 이 지구를 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왼쪽, 오른쪽, 어디가 서쪽, 어디가 동쪽일까요? 일단 이쪽이 뭐야? 이거 서쪽 맞아요? 그치, 우리나라의 서해, 이쪽이 동해. 그럼 이쪽이 동쪽. 그러면 지금 중위도에 부는 바람은 서에서
시작해서 동으로 가는 바람인 거지. 자, 바람 이름은 시작된 곳 이름 붙인다 그랬어? 서에서 시작됐으니까 서풍인 거야. 그래서 여기 부는 바람이 편서풍이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 여기에 저기압이 하나가 있다. 이 친구는 앞으로 편서풍을 타고 이렇게 지나갈 예정인 거야. 이것까지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보자. 다시 돌아와서 일단 요거 자체만 놓고 보면 보자. 여기 지역별로 날씨를 좀 볼 건데, 자, 얘를 사분면을 그릴게요. 동, 서, 남, 북. 그리고 날씨를 많이 물어보는 동네에다가 번호를 매길 거예요. 자, 온대저기압 앞쪽에, 여기 앞쪽에 1번, 가운데 동네 2번, 1번, 2번, 한랭전선 뒤쪽에 3번, 아무것도 없는 저기압 중심에 그냥 4번 번호를 매길게요. 우리 아까 고기압, 저기압 중심에서 바람 어떻게 불었더라? 나팔 모양 기억나요? 이렇게지? 그 중에서도 저기압은 안으로 들어가요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기압 중심은 이런 식의 바람들이 이런 식으로 불 예정인 거야. 대충 방향 알겠지? 여기다 이제 바람 불어볼게요. 그러면 번호가 1, 2, 3, 4, 9, 4분면도 하나, 둘, 셋, 네 개지? 한 번호당 4분면 하나에서 바람이 불 거야 이제. 그러면 남쪽, 동쪽에서 시작한 바람은 방향이 어떤 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시작한 바람이 이렇게 돌아서 1번으로 들어갈 거야. 시작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돌아가. 남동쪽에서 시작한 바람이 1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2번으로 가는 바람은 어디서 시작하면 되겠어요? 다음 사분면 뭐야? 일로 와야 돼. 이런 식으로 꺾여져서 올 건데, 그럼 다음 사분면은 남, 서. 여기서 시작한 바람이 가운데로 들어올 거야. 그럼 여기 3번에 부는 바람은 다음 사분면 어디? 북, 서. 여기서 시작한 바람이 이렇게 꺾여 들어올 거고, 북, 동에서 시작한 게 여기로 들어갈 거야. 뭔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온대저기압 외우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시간 줄 테니까 저기압 하나 그려서 온대저기압 앞에 가운데, 아니 온대저기압이래. 온난전선 앞에, 그리고 여기 한랭전선 뒤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한가운데 번호 매기고 4분면 4개 동서남북 쓰고 바람만 한번 지금 외워보세요. 자세한 날씨 좀 이따 해줄게요. 안 되면 부르세요. 이제 말을 해볼게. 1번 동네. 날씨 한번 문장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온난전선 앞에 있어. 우리 아까 온난전선 복습해보자. 누가 움직여서 어떤 게 주인공이야? 따뜻한 공기가 움직여서 만드니까 온난이었잖아. 빨라, 느려? 느려. 그러면 찬 공기가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반대 방향으로 갑시다. 찬 공기가 앞에 있는데 더운 공기가 뒤에서 와요. 얘가 와서 만났어요. 그런데 얘가 느려요. 그리고 얘가 가벼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를 타고 올라가는데 느리니까 천천히 올라가요. 그럼 얘네 둘이 공기가 만났으니까 여기서 뭐 만들어요? 요건 전선면, 땅이랑 만나면 전선, 가는 방향이 이쪽이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그치?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타고 상승하면 여기서 구름을 만들지? 그러니까 전선보다 앞쪽에 구름 만들어요. 기억나? 근데 올라가는 동력이 느리니까 위로 두꺼운 구름이 돼요? 옆으로 퍼지는 얇은 구름 돼요? 그렇지. 기억나지? 그러면 이 친구는 온난전선 앞쪽에 구름을 만들고 얇은 구름이란 얘기야. 그래서 온난전선 앞쪽에 얇은 구름이 생길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1번 동네는요, 특징이 온난전선 앞쪽에 얇은 층운형 구름이 생기고 가는 방향 앞쪽에 이렇게 층운형 구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찬 공기 소속이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좀 온도는 낮은 거야, 지금은. 그치? 현재 기온은 좀 낮은 편이고 바람은 무슨 방향에 불었어요? 1번 동네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남동풍, 그치? 바람은 남동풍이 불었어요. 만약에 이게 비를 내리는 구름이라면 우리 구름도요, 두꺼운 구름인데 하얗고 맑은 구름이 있고 시커멓게 비가 오는 구름이 있고, 얇은 구름도 맑은 구름이 있고 시커멓게 비 오는 구름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냥 새털구름 이런 거 얘기하지. 이런 거 뭐라 그래? 비 오는데 두꺼운 구름, 먹구름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층운형인데도 비가 오는 데가 있을 수 있지. 그럼 무슨 비가 내리냐면 넓게 퍼진,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얇다 보니 비가 별로 두껍지가 않아. 얇은 비가, 그래서 우리 이슬비나 보슬비라고 부르는 게 넓은 지역에 조금 오랫동안 천천히 내려. 그럼 이런 애는 무슨 비가 내릴까? 소나기가 내리는 거야. 한 곳에, 좁은 지역에. 자, 이제 그것까지 말을 해볼게요. 이 친구가 비를 내린다 그러시면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오랫동안 내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동네는 날씨가 어떨지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요, 더운 공기 소속이네요. 그럼 온도가 아무래도 좀 높겠지. 그리고 지금 전선이 있어? 앞뒤로 전선이 있고 여기에는 딱히 전선에 영향이 될 곳이 없어. 그래서 이 가운데 동네는 맑고 따뜻해. 바람은 무슨 바람 불어야 돼요? 남서풍이 불 거예요. 따뜻하니까 온도는 높다는 얘기고, 그러면 남서풍이 불면 되고. 그럼 3번 동네는요? 우리 한랭전선도 한번 복습해 봅시다. 한랭전선 누가 움직여서 만들었어? 찬 공기가 주인공이었지. 자,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만나러 올 거야. 자, 와서 만났어. 내가 무거우니까 내가 알아서 들어갈 거야. 얘를 밀어 올릴 거야. 근데 속력이 어땠다? 빨랐다. 그러니까 밀려 올라가는 속력도 빨랐다. 그리고 얘네들이 만난 여기에 전선이 생겼지. 전선. 그러면 지금 구름이 만들어지는 위치는 가는 방향 기준 전선보다 어디에? 뒤에. 무슨 구름이? 빨리 올라갈 거니까 두꺼운 저근형 구름이. 그래서 가는 방향 뒤쪽에 좁은 지역에 저근형 구름이 생길 거예요. 느낌 와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저근형 구름이 생길 거고요. 그럼 가는 방향 뒤쪽인 거고, 전선의 뒤쪽, 전선의 앞쪽 이렇게 표현할 거고. 그럼 기온은요? 좀 전에 따뜻한 공기였는데 얘가 이렇게 와서 내가 여기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야. 자, 우리나라 지금 가만히 있는 건데 이 친구가 뭐해? 편서풍 타고 오는 중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에 여기 있을 때는 남동풍이 불고 이슬비도 내리고 좀 추웠어. 근데 이 친구가 지가 알아서 이렇게 올라간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낑기게 된 거야. 그럼 갑자기 맑아지고 비도 안 오고 따뜻하고, 그러다가 이 친구가 또 편서풍 타고 더 올라갔어.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쯤 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시 기온이 내려가고, 바람은 무슨 바람이 불고? 저기 3번 동네는 북서풍이 불고. 그렇지. 비가 온다 그럼 무슨 비가 오고? 두꺼운 비잖아. 아니, 두꺼운 구름이니까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올 거예요. 좀
그려져요. 한 번에 외워지진 않겠지만 이해했으면 외우는 건 금방 할 수 있어요. 4번은 사실 별게 없어. 4번은 그냥 저기압의 한가운데, 저기압 중심을 말하는 거라 저기압 중심이면 날씨가 맑겠니 흐리겠니? 그치? 아무래도 구름이 있는 곳이 저기압인 거니까 대충 흐려요. 그냥 흐린 날씨. 그러니까 4번 날씨를 4번 동네의 날씨를 물을 일은 별로 없어. 바람은 북동풍이 불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핵심이에요. 자, 요것도 다시 시간 줄 테니까 1, 2, 3번 날씨 그린 거 보고 천천히 써보세요. 무슨 구름, 무슨 비, 바람 그럼 좀 외워질 거야.